태종 18년 6월 3일 조선의 왕세자가 바뀝니다. 임금의 삼남인 충녕대군 이도가 새 세자가 되고 14년 동안 세자였던 장남 이제는 양녕대군이 되어서 경기도 광주로 보내집니다. 두 달쯤 뒤에 부왕이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은 상왕이 됩니다. 4개월쯤 뒤에 대군이 자기 집의 종과 관원들을 압박해서 처소에 기생을 들였다가 발각됩니다. 부왕이 알고서 대군에게 기생을 들여보낸 자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일주일 뒤에 대군이 글을 써놓고 밤중에 담을 넘어 종족을 감춥니다. 대군의 주변 사람들이 대군의 애첩인 어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어리가 억울함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대군에게 어리는 세자 자리와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값비싼 존재였습니다. 이틀 만에 대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왕이 세종과 대군을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는 양녕의 처리를 의정부와 육조에 맡기고 나는 참견하지 않겠다. 양녕이 법을 어겨서 의정부나 육조에 잡혀가도 나는 모른 척하고 국가의 처분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주상의 효도와 우애가 지극해서 너희 형제가 모두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걱정이 없다. 앞에서 듣고 있는 세종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을 반드시 지키라고 유언한 것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부왕이 어리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군에게 말 4필과 매 2마리를 주면서 광주 목사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대군이 5, 6일에 한 차례씩 매를 날리게 하되 반드시 목사가 수행하도록 하라. 목사가 일이 있으면 판관이 따라가고 판관도 일이 있으면 지역의 유지를 딸려보내라. 이후로 세종이 대군을 성심껏 챙깁니다. 대군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왕실의 화목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대군이 얌전히 지내질 않습니다. 잦은 돌출 행동으로 두 임금이 시름을 놓지 못합니다. 대신들은 대군이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대군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혹여 대군이나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날에는 세자 교체를 지지한 자신들이 위태로워질까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죠. 상소를 한두 차례 올리다 만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상소를 올려서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서원부와 사관원을 비롯한 육조 대신 다수가 합심해서 세종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대군의 허물을 빌미로 실속 없는 논쟁을 일으켜서 세종을 힘들게 했습니다. 대군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왕도 대군을 보듬어 줍니다. 때때로 술과 음식을 보냅니다. 세종과 함께 사냥을 가서 대군을 부릅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대군이 한 걸음에 달려와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떱니다. 진작부터 오늘처럼 하셨으면 제가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세종이 대군의 입지를 넓혀주려고 애를 씁니다. 대군을 대궐로 불러서 하룻밤을 재운 뒤에 함께 부왕의 처소에 가서 잔치를 올립니다. 부왕이 세종의 깊은 속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대군을 대궐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워서 보냅니다. 강원도로 강무를 가면서 대군을 데리고 갑니다. 강무란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놀이를 일컫던 말입니다. 강무를 마치고 와서는 경기 감사를 불러서 이천에다 대군이 살 집을 짓게 합니다. 얼마 안 되어서 대군이 남의 첩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고를 칩니다. 부왕이 알고서 다시는 대군과 대면하지 않겠다며 절교선언을 합니다. 지신사가 세종에게 부왕이 대군에게 준 매와 개와 말을 회수하자고 말합니다. 대군의 장래를 염려해서 한 말인데 세종이 지신사를 안심시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마는 무슨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단지 정욕이 넘쳐서 그러는 것이니 나이를 먹으면 고쳐질 것이다. 며칠 뒤에 연말이 다가오자 대군에게 술을 보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대군이 부왕에게 병든 매를 보내서 소동이 생깁니다. 부왕이 대노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하루 만에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다음날 이천에 사람을 보내 대군을 부르더니 알아듣게 타일러서 돌려보냅니다. 사원부, 사관원, 의금부가 함께 글을 올립니다. 대군을 궁벽한 오지로 옮기라는 상소였습니다. 세종은 상소를 무시합니다. 얼마 뒤에 대군이 자신을 감시하는 관원들을 집에 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활도 쏘고 고기도 잡고 같이 어울려서 매사냥도 하고 개사냥도 하면서 간간히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둡니다.
서헌부가 알고서 대군과 어울린 자들을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세종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왕이 대군을 멀리합니다. 황해도 해주로 강물을 가면서 대군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금세 노기를 풉니다. 광나루 근처 별장에서 양주의 세공전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대군을 불러서 나흘 밤을 재워 보냅니다. 이천의 새집이 완공되자 대군을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이천 현령을 시켜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주게 합니다. 세종은 농사지을 토지를 내려주고 녹봉을 받게 해줍니다. 또 대군의 집에 대한 감시를 중단시킵니다. 대군 집의 노비들이 동네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라에서 관원들에게 지급하는 과전을 대군에게도 주게 합니다. 좌의정 박은이 극구 말립니다. 세종은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군이 사냥이나 철렵을 위해 외출할 때 관원들을 딸려보내지 말라고 명을 내립니다. 부왕의 생일날 대군을 부왕의 처소로 오게 합니다. 대군으로 하여금 여러 동생들과 함께 헌수를 하게 하고 이틀 밤을 재워서 보냅니다. 사흘 뒤에 대군의 집으로 술 20병, 말린 양 3마리, 조기 200두루, 그리고 승무에 필요한 물건들이 담긴 괴짝 2개를 보냅니다. 이후로 오랜만에 왕실의 생기가 도는가 싶더니 뜻밖의 애군이 닥칩니다. 처음에 대비가 학질에 걸립니다. 세종이 대군을 불러서 바로 외 형님인 효령대군과 함께 대비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삼형제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40여 일 뒤에 대비가 56세로 한많은 생을 마칩니다. 대군이 이천으로 가지 않고 대궐에 머무릅니다. 보름 뒤에 대군이 정식으로 대비의 빈전에 제사를 올립니다. 발인날이 가까워지자 대군이 세종에게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왕이 듣고서 대군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대군의 청을 뿌리치고 대군을 이천으로 보냅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이지요. 이천으로 내려간 대군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 밭처럼 경작합니다. 세종이 듣고서 그 밭을 대군의 소유로 만들어줍니다. 또 경기감사에게 명을 내려 노는 밭 일부를 대군에게 주게 합니다. 보름쯤 뒤에 대군이 성묘를 위해 헌능을 갑니다. 세종이 듣고 대군에게 영마를 주게 합니다. 또 경기감사에게 명을 내려 대군이 매달 한 차례씩 헌능을 오갈 때마다 영마 3필씩을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봄기운이 감돌 무렵 대군이 대장장이를 집으로 부릅니다. 쇠를 녹여서 문짝에 박을 장식을 만들게 합니다. 이천 현령이 뒤늦게 알고 대장장이를 불러서 조사를 벌입니다. 혹여 대군이 무기라도 만들었을까봐 확인을 했던 것이죠. 대군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천 현령이 의금부에 잡혀가 조사를 받고 권장 100대와 노역 3년에 처해집니다. 세종이 이천 현령의 경서를 엄중히 질책합니다. 이천 현령이 대군을 의심하고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려 하였다. 이후로도 세종은 대군을 성심으로 챙깁니다. 5월에서 7월까지 대군의 집에 얼음을 보내게 합니다. 대군이 병에 걸리자 어의를 보내서 살펴보게 합니다. 대군이 학질에 걸리자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합니다. 부왕과 함께 매사냥을 보러 야외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대군을 불러서 술자리에 동석시킵니다. 그해 연말에 세종이 대군을 대궐로 부릅니다. 둘째 형님인 효령대군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부왕을 찾아가 헌수를 합니다. 해가 바뀌자 삼형제가 함께 여러 동생들을 거느리고 부왕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그 다음 날은 셋이서 종친들을 거느리고 부왕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봄철로 접어들자 두 임금이 이천 인근으로 매사냥을 보러 가면서 대군을 부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4차례나 반복됩니다. 세종의 생일에는 부왕이 성대하게 연회를 열고 대군을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왕실에 다시 또 애군이 닥칩니다. 세종 4년 4월 22일 오전에 두 임금이 동대문 밖의 거둥에 매사냥을 구경합니다. 한강변의 별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처소로 돌아간 부왕이 돌연 병세를 보입니다. 세종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성심껏 간병을 합니다. 부왕의 병세가 점차 나빠집니다. 긴급하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대군을 불러서 부왕을 간호하게 합니다. 대사면을 단행합니다. 부왕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56세로 숨을 거둡니다. 빈소가 차려지니 대군이 이천으로 가지 않고 대궐에 머무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원부가 대군을 대궐에서 내보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2년 전에 대비가 죽었을 때는 대군이 오랫동안 대궐에 있어도 부왕이 있어 입도 뻥끗 못한 대신들이 부왕이 사라지자 거침이 없어진 것이죠. 처음에 사원부와 사관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어서 의정부와 육조가 대군을 추방하라고 외칩니다. 부왕이 살았을 때 대군이 큰 죄를 지어서 상주 자격이 없다고 우깁니다. 세종은 따르지 않습니다. 의정부, 육조, 사원부가 합세하여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도 세종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20일 넘게 똑같은 상소가 반복됩니다. 세종이 참다가 못해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2년 전에 대비가 죽었을 때도 부왕이 대군을 대궐에 두셨다. 국장이 끝나면 곧바로 이천으로 보낼 것이니 상소를 멈추라. 의정의원이 부왕의 유언을 들춥니다. 부왕이 생전에 대군의 생사를 자신들에게 맡겼다며 대군을 대궐에서 속히 내보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세종이 마지 못해서 대군을 이천으로 보냅니다. 이후로 대군은 부왕의 장례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4개월쯤 뒤에 부왕을 헌능에 묻을 때까지 단 한 차례 빈소에 가서 제사를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빈정이 상했던지 부왕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대군이 사고를 칩니다. 처음에 대군이 부왕이 생전에 아꼈던 개가 박득중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곧바로 집에 종도를 시켜서 그 개를 훔쳐오게 합니다. 그 개를 데리고 오리사냥을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게 봤을 리가 만무합니다. 임도하라는 주민이 서울에 가서 대군이 부친의 죽음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퍼뜨립니다. 세종이 듣더니 헛소문으로 치부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상중에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은 거지요. 그러면서도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환관을 광주에 보내 대군에게 직접 물어보게 합니다. 환관이 소문을 전하자 대군이 펄쩍 뜁니다. 하늘에 맹세하며 한사코 소문을 부인합니다. 세종이 대군의 강한 부인을 수상쩍게 여깁니다. 의금부를 시켜서 임도하와 마을 주민들을 불러다 조사하게 합니다. 도하를 제외하고 대군의 행동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금부가 도하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죗값을 돈으로 치르게 합니다. 도하가 어쩔 수 없이 의복을 팔아서 죗값을 냅니다. 세종이 주민들의 진술을 의심하고 성종원에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도하와 마을 주민들을 다시 불러서 성지들이 엄하게 추궁합니다. 도하가 퍼뜨린 말이 사실로 밝혀집니다. 도하가 납부한 돈을 즉시 돌려주게 합니다. 동시에 도하를 조사한 기록을 모두 권례로 들여오게 합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이 알면 대군을 죽이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비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원부가 어떻게 알고서 대군 집의 종들을 잡아다가 대군이 불충과 불효를 밝히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세종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원부가 그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년 11월에 대군이 이천 현령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주민들을 불러서 돌을 실어다 조경을 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주민 한 명이 소주를 과하게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천 현령이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을 불러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대군이 현령을 괘씸하게 여기고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현령의 무례를 엄히 다스려주기를 청한 것인데 도리어 대군이 탄핵을 당합니다. 대군이 글을 적으면서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형제 사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임금을 겁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이 번갈아가며 대군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도 세종은 바위처럼 버팁니다. 20여일에 걸쳐서 같은 상소가 7차례나 이어집니다. 연말이 되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해가 바뀌자 같은 상소가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군의 죄는 없었던 일로 덮고 이천 현령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안치시킵니다. 이상과 같은 동생의 헌신 덕분에 대군은 평생을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거리낌 없이 삽니다. 무리가 생길 때마다 엄벌을 청하는 상소가 밑발쳤지만 세종은 죽을 때까지 대군과 조카들을 갑옷처럼 보호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죽음을 면한 대군은 동생보다 15년을 더 살다가 세조 8년 9월에 69세로 숨을 거둡니다.